네, 오늘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00년 뒤의 독도, 과연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현재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집권자들이 과연 독도를 진정 일본 영토로 알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독도에서 도발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이 바로 100년 뒤의 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독도 문제가 한국이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나 지정학적 이런 역사적 접근, 모든 접근으로 봤을 때에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하지만 일본이 100년 뒤에는 독도를 갖고 가겠다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육을 통한 어떤 그 독도의 접근 방식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100년 뒤에 과연 독도를 어떻게 하려고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잘 아시죠? 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은 이미 영국은 1833년도에 포클랜드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 섬을 접수를 해갖고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부터 1816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영국이 포클랜드 섬을 자기네 나라 영토로 인수하기 전에 1816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할 때, 그때 아르헨티나의 전 국민들과 아르헨티나의 독립정부는 이 포클랜드 섬이 자국의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제법에 의해서 영국이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약 200년 가까이 걸쳐갖고 포클랜드 섬은 아르헨티나의 섬이다,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물론 실효적 지배도 못하고 모든 국제법에 맞지도 않지만은 200년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전 국민과 아르헨티나의 정부는 포클랜드 섬이 자국의 영토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쯤 되면 우리가 영국이 포클랜드라고 하는 이 섬이 영국으로부터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된다라는 관점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참 중요하고 크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전 국민과 정부가 200년간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섬의 실질적인 국제법 관계 속에서 영국과 관계없이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모험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독도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독도를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다 집어넣어갖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50년 뒤에는 현재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이 정권을 잡아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나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영토에 대한 부분을, 독도를 자기네 나라 일본의 영토로 인식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누구 어떤 일부분에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갖고 자국의 영토를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 시대 상황은 전 국민이 독도를 자기네 나라 영토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수많은 논문이 일본에서는 독도에 관련돼 갖고 일본의 영토라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의 문화를 양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국민을 교육을 시키고 기록물을 만들어내고 100년 뒤에는 그 기록물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 작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독도를 대한민국에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기록에 계속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본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100년 뒤를 내다본 전략적 접근을 가지고 독도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우리 땅이다 보니까 좀 허술합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인데 뭐가 고민스럽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항상 그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독도 문제를 역사적 접근 방식, 국제법적 접근 방식, 지적학적 접근 방식, 지리학적 접근 방식, 치료적 접근 방식 이런 5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 국민한테 제대로 독도를 알리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이 체계적으로 알 때 우리가 일본의 탐욕을 우리가 이렇게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도를 제대로 합시다. 독도 공부 전문가처럼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00년 뒤에 일본이 가지고 갈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